왜 이 복리 효과가 중요하냐면 영어 공부를 하루에 1시간씩 10일을 하는 것과 하루에 10시간 하는 것하고 이 공부 효과가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1시간씩 10일 한 10시간을 하루에 10시간 한 거에 보면 5배에서 10배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건 돈도 똑같아요. 돈도 월급을 갖다가 매달 조금씩 모아가는 거하고 일순간에 투자해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와서 1,0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100만 원씩 해서 10개월 동안 해서 1,000만 원을 모아놓은 거와 돈의 힘이 달라요.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인가요? 노후 준비에 얼마 필요하냐? 아마 각자 다 기준이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퇴직했으니까 월급쟁이 기준으로 놓고만 보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월급쟁이가 퇴직 이후에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 이 정도는 저는 이렇게 봐요. 마지막 연봉, 퇴직할 때 연봉에 곱하기 10을 해서 곱하기 10 한 걸 갖다가 순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노후 준비는 경제적 준비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천만 원을 마지막에 받았다. 그럼 곱하기 10 하면 5억일 거고요. 1억을 받았다. 그러면 10억일 거고요. 2억을 받았다. 그러면 20억 정도 있으면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 분들이 5억 받은 분들은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텐데 아니에요. 5천만 원 받았던 분이 5억을 가지고 있으면 5천만 원을 가지고서 생활해 왔던 그동안에 생활의 근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5억만 가지고도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경제적인 생활의 근력들이 쌓여 있는 상태를 갖다가 받쳐줄 수 있는 표저점을 갖다가 가지고만 있으면 경제 준비는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제 준비를 관점을 놓고 보면 마지막 연봉에 월급장에 놓고 이거는 이제 또 영업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하고 전혀 다른 프리랜서라는 거 다른 부분이고요. 월급쟁이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마지막 연봉에 자기 스스로가 10배가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지금 40대 후반이라면 한 번쯤 꼭 체크해 봐요. 아, 내가 마지막에 받을 연봉이 얼마가 될 거고 여기에 곱하기 10할 정도의 순자산을 내가 지금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확보 안 했다 그러면 더 경제적인 재테크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거고요. 했다 그러면 이외에 다른 부분의 요소들을 내가 안배를 바꿔야 돼요. 배분을 다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노후 준비에 필요한 돈에 대한 관념들을 갖다 기준점을 잡고서 하신다고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혹자들은 대부분 다 뭐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돼,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돼,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돼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의 기준이 맞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 기준에 가장 맞는 거는 월급쟁이인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이 마지막 받은 연봉과 거기에 곱하기 10한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후에 기본적인 경제적 준비 다 돼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의 90%가 돈과 관련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사실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그건 분명한데 돈이라는 게 없으면 결핍이 되면 불행이 반드시 야기해요. 저는 그 불행을 야기하는 것들이 저희 형에 관련된 얘기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집안에는 이제 가슴 아픈 큰 사건이 하나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이제 큰형이 한라산 등산 도중에 죽었어요. 조난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때 형이 왜 한라산을 그렇게 가시려고 했었을까를 갖다 놓고 보면 그 안에 밑바탕에 사실은 우리 집에 가난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왜 가난이 자리 잡았냐면 형이 원래 가고 싶었던 일은 사실은 치과 의사가 아니에요. 서울대 치의대를 갔으니까 치과 의사면 형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평생 남의 이빨, 썩은 이빨이나 들여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나 회의가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 산을 이렇게 탔어요. 그러니까 등산을 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울분들을 산에 등산하면서 이렇게 해소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으니까. 근데 우리 집안에서는 형이 기둥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모든 가난을 끊어내고 우리 집안을 이끌어갈 기둥으로서 형이기 때문에 형이 역사학과나 국어과나 작가가 되기 위해서 국어과를 간다고 그러면 아마 집안에서 극렬한 반대가 있었겠죠. 이게 저는 가난이 우리 형을 갖다 그렇게 내몰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형의 그 비유와 비슷하게 우리 인생에서 놓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돈의 압박에 못 이겨서 하는 선택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갖다가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기점을 놓고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들이 결국은 내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돈이 우리 삶의 90%를 좌우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 다 사실은 돈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늘 부족한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디폴트 값이 불행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우리 인생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쩌면 개인들이 스스로 한 번쯤은 되짚어 보고 깨트려야 될 기준이라는 거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는 90% 이상이 돈이 우리 삶의 90% 이상을 좌우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현실인 것 같아요. 좀 바꾸고 싶어요 솔직하게 저도. 이제는 계속 가난의 기억들 때문에 돈에 대한 생각들을 갖다가 많이 해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걸 하고 대학이라는 걸 하면서 좀 좋은 직장에서 '돈을 갖다 벌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에서 지금은 좀 벗어나고 싶어요. '아 돈이 난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내가 삶에서 필요한 부분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지금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노력하는 중인 거고 실질적인 건 아직까지도 내가 돈에 많이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이 사실은 우리 삶의 90%를 일단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나와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돈이 삶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 말을 스스로 되새기면서 '그래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스스로 되묻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가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복리 효과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히 이제 월급쟁이를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월급쟁이에게 돈을 순간에 쌓이질 않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월급쟁이들한테는 맞아요. 티끌모아 태산이 안 되죠. 동산까지는 충분히 돼요. 제가 해 보니까 돼요.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돈의 복리 효과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돈이라는 것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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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쭉 쌓여가는 타이밍이 갖다가 다 쌓았을 때 시간을 다 누적해서 쌓았을 때 만들어지는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투자 방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돈을 버는 거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을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복리 효과가 또 더 중요하냐면 이게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걸로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루에 1 시간씩 10 일을 하는 것과 하루에 10 시간 하는 거하고 이 공부 효과가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해 보니까 하루에 1 시간씩 10 일한 그 10 시간의 하루에 10 시간 한 거에 보면 5 배에서 10 배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들이. 이건 돈도 똑같아요. 돈도 월급을 갖다가 매달, 매달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거하고 일순간에 투자해 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와서 1,000,000 원을 벌어오는 것보다 1,000,000 원씩 해서 10 개월 동안 해서 1,000,000 원을 모아 놓은 거와 돈의 힘이 달라요. 그래서 이 돈의 힘을 갖다가 복리 효과로서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시간이 쌓이지 않는 돈, 자기의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 벌어들인 돈, 아니 내가 쌓아 놓은 돈 이거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게 시간의 복리 효과, 공부의 복리 효과라는 표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워낙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그리고 돈을 갖다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부의 추월차선이 많이 있다는 설명들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돈의 부월차선이 있을 거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저 직장 생활 25년 이제 30년 퇴직 생활까지 하면 30년 생활하고 해 보니까 돈이 쌓여가는 과정은 절대로 추월차선으로 못 가더라고요. 서행차선을 가셔야 돼요. 그 서행차선으로 차근차근 시간의 누적된 복리 효과를 쌓아가는 걸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 공부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에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데 5 가지 통로를 거쳐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통로는 돈이 들어오는 소득, 그다음에 두 번째 통로는 돈을 쓰는 돈이 나가는 지출, 세 번째 통로는 돈을 쌓아가는 저축, 네 번째 통로는 남의 돈을 갖다 빌려오는 대출, 그리고 다섯 번째 통로는 돈으로 돈을 불리는 투자의 통로. 이렇게 해서 이 5 가지 통로가 있는데 이 5 가지 통로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밟아가야지 부자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부자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 유지까지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다 이 단계를 거쳐간 사람들이 유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그 통로를 갖다 거치지 않고 일시에 돈을 갖다 많이 번 사람인데 이런 분들은 쪼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지켜내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로또 맞기 이전보다 더 떨어지는 생활을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이 5가지 통로를 갖다가 순서대로 밟아가는 것들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순서대로 밟아갈 때 이렇게 밟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한 20대까지는 돈을 소득을 벌 수 없으니까 지출의 원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깨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출의 원리를 깨우칠수록 누가 많이 도움을 줘야 되냐면 부모님이 많이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채널을 보고 계신 50대, 60대에 계신 분들이라면 자녀분들한테 사실은 20대 이전에 돈 공부의 돈의 원리, 지출의 원리를 갖다가 해 주지 못했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바라보면 '아 얘가 지출 관리를 너무 못하는구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20대까지의 지출 관리에 대한 습관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 줘야지 그래야지 지출의 통로를 갖다 정확하게 밟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대 때부터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기 소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좋은 직업이고 어떤 게 나한테 적합한 직업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20대에는 소득의 통로를 갖다 정확하게 밟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30대에는 뭘 해야 되냐면 저축의 통로를 갖다가 충실하게 밟아가야 돼요. 한 10년 정도는 '저축만 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30대는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30대 때가 가장 돈 쓰기 좋은 때라고 막 BMW 사고 싶고 또 여자분들은 막 루이비통이나 사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30대 때 그런 욕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때 저축을 하셔야 돼요. 이때 저축을 하게 되면 이 저축했던 힘들이 40대에 가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30대 때는 '아 나 저축만 해야겠어.' 이렇게 좀 해 주는 게 돈의 통로를 정확하게 밟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를 얘기 들으면 30대 때 한 달에 200만 원씩 꼭 저축을 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어떤 달은 못 한 달도 있고 한 달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평균적으로 200만 원을 해서 10 년에 2억 3천을 갖다 모았고요. 이 2억 3천의 종잣돈을 만들어지니까 이게 큰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이게 30대 때 저축의 원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저축의 통로를 갖다가 밟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30대에 계신 분이라면 저축하세요. 그냥 눈 감고 저축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딴 데 보지 마세요. 그냥 투자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눈 감고서 월급쟁이 라면 저축만 그냥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돈의 복리 효과에 의해서 쌓여갑니다. 2억 3천까지 금방 쌓여가요. 어느새 금방 쌓여요. 그래서 2억 3천까지 쌓여서 그래서 40대가 딱 들으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요. 그때 되면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신용이동급이 올라가요, 사회에서. 그래서 대출의 통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 그래서 이 종잣돈에다가 대출 받아 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이 목돈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는 대출과 투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출과 투자의 시간을 하다 보면 이 40대 때 대출과 투자의 시간을 충실하게 해 놓으면 50대 이후부터는 기본적인 자산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자산 가지고 쭉 살아간다면 60대, 70대에는 그 자산의 원리에 의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걸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을 정확하게 밟아가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자칫 하나의 계단이라도 놓치면은 여러분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50대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이런 원리대로 왔어야 되는데 30대, 40대 때 특히 20대, 30대, 40대 그 중요한 시기에 20대 이전에 배워왔던 지출의 원리를 몰라 가지고 지출의 원리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새 가지고 쌓아 놓지 못해서 자산 형성이 안 된 사람은 50대 때 다시 자산을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왔던 노후의 삶이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30대 때 좀 고생하는 건 그냥 고난이에요, 여러분. 근데 60 넘어서 고생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재난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난과 재난은 생존을 가르는 거예요. 고난은 그냥 힘든 거예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재난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때 지금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토대의 부분들을 차근히 밟아가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돈이 여러분들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건 돈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기본적인 토대인 경제적 토대는 반드시 50 정도까지 마련할 수 있게 지금의 말했던 돈의 계단을 통로를 갖다가 정확하게 밟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추천하시는 자산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뭐 여러분들 유란 얘기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산을 더 이상 굴릴 생각하지 마세요. 굴리는 것들이 힘들어요.
50대, 60대에 불리는 것들이 힘들어요. 특히 월급쟁이 생활하다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거기서 더 자산을 더 불리겠다는 생각은 그건 욕심입니다. 그건 접어놓고 뭘 하냐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잘 쓸 거냐. 그래서 보통 이제 부를 얘기할 때 웰스하고 리치를 얘기합니다. 웰스를 부를 쌓아가는 시간은 40에서 50 이전까지 쌓아가는 시기에 가장 적합한 삶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50부터 나머지 시간들은 사실 리치예요. 어떻게 잘 쓸 것이냐. 부자처럼 쓸 것이냐. 부자처럼 쓰라는 게 명품을 사는 게 부자처럼 쓰는 게 아니라요. 내한테 필요한 거, 내 삶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쓰면서 사는 겁니다. 50대, 60대 때는 자산을 증식해야겠다는 그런 관리법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재를 유지해 가면서 마지막 끝까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50대, 60대 때 투자라고 하는 사람은 한 절반은 다 사기꾼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부분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50, 60이 넘으신 분이라 그러면 지금 자산을 갖다가 불리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가.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도 효율적으로만 쓴다면 자기 삶의 나머지 부분에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걸 내려놓느냐면 조금만 욕망을 내려놓으면 훨씬 더 자산을 갖다가 훌륭하게 나머지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50대, 60대 되면 해외여행, 크루즈 여행한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 와이프하고 저는 주말마다 요즘 어디 가냐면 능하고 서울 시내에 있는 능하고 궁들을 가요. 해외에 간 것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능하고 궁이 요즘 더 새롭더라고요. 더 좋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나라 내에서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 가지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저는 말하면 리치 가이라고 해요. 돈을 갖다 잘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웰스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자산을 증식하겠다? 이미 그 이전에 쌓아놨던 것들이 자기 스스로가 증식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분이 아닌 이상에는 불가능해요. 예를 든다면 워렌 버핏 같은 분은 이미 지금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해왔던 모든 투자의 배분 자체가 그 사람을 갖다 부를 가져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미리 그 이전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자산이 올라갈 수 있게. 어떤 분들은 건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게 알아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이외에 새로운 일을 해서 새로운 투자를 해서 새로운 걸로 해서 자산을 증식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서. 그때 만약에 파산이라는 게 결정되면은 진짜 돈이 여러분을 갖다가 죽음으로 이끄는 일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삶을 리치하게 사는 걸로 방향 관점을 전환하기를 바랍니다.